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 RC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2015년 2월 8일 정기 토익 시험이 다시 한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2015년에 이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2015년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 여러분 토익 점수를 획득하는 거 갖고 계셨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2월 8일 날 시행되는 그 시험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2014년도 이 후반때부터 또 2015년 1월 달에도 두 번의 시험이 있었죠. 자, 이렇게 최근에 기출된 문제들을 제가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겹치는 패턴들을 또 한번 집중적으로 집어넣어 봤고요. 이 예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예상을 해서 오늘 문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의 40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토익은 시간과의 싸움이 실력만큼이나 중요하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려면 먼저 보기부터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4개의 보기를 보시면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모양을 바꿔놓은 문제, 바로 품사 구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위치 감각을 묻는 거겠죠.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지를 묻는 거지 해석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빈칸을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단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s divided. 자,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PP.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동태는 동사 뒤쪽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동태라면 수동태는 목적어 없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더 이상 나올 문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동태의 동사를 보신다면 그 뒤쪽에는 바로 앞에 있는 동사구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정답이다. 부사나 부사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수동태 뒤쪽에 부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바로 C번이 정답이 되겠죠. 능동태일 때는 여러분 목적어 나오고 뒤쪽에 부사, 수동태일 때는 PP까지 나오면 바로 뒤쪽에 부사,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약간 주의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토익에서는 여러분 함정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has been, 비동사의 형태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상당 어구들이 정답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원래부터 형용사인 애들이 정답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4개 보기에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selective,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전미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의 상당한 어구들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분사라는 것이 또 가능하겠죠.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부르고 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라고도 부르잖아요. 즉 비동사와 결합되는 어구 중에는 분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일반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인지 아니면 분사에 해당되는 어구를 골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만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일단 앞에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이반 로스코. 네, 사람 발음 되게 어렵네요. 그죠? 네. 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selecting을 했다면 선택이나 선별을 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ing였다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선택했는지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B번과 C번의 보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겠죠. 이 두 문제는 여러분 살짝 해석이 필요합니다. selected는요, 과거 분사. 그죠? 네, 수동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selective는요,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선별적인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뜻 말고 까다롭다는 얘기인 겁니다. 야, 요번에 내가 대학교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에 입학 그 서류를 넣었는데 야, 이거 선발 절차가 까다롭더만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즉
선발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뜻이 바로 이 selective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 사람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이 무엇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괜찮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거로써 까다롭네. 어색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selected가 정답이에요. 과거에는 비동사 뒤쪽에는 일반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요. 일반 형용사와 분사의 의미적인 차이점까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사람은 선택되었다. 나 요번에 뽑혔어.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selective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뭐 admission process 뭐 seems to be selective. 야, 요번에 입학 절차 까다롭더만. 그런 과정 같은 단어가 주어가 나올 때 오히려 B번이 정답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토익에서 그 네 가지 보기가요. 전혀 헷갈리거나 혼동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건 난이도가 쉬운 문제겠죠. 하지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한다면 이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기관에서는 문제를 만들 때 두 가지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해요. 첫 번째, 형태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갖다 놓으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갖다 놓으면 역시 헷갈린다는 거겠죠. 형태와 의미의 혼동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어렵게 고르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딱 보자마자 A와 C, 그죠? 둘 다 모두, 에이씨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 결합되는 단어가 day겠죠. all day, every day. 요거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every day, every day. every를 붙이게 되면요. 매일이란 뜻이죠.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을 얘기하는 건데 al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all day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모두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만약에 every day가 정답이었다면요, 여러분. 이게 일정한 그 기간에 걸친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그런 문맥이 나와야 될 것이고 all day는 하루 종일이니까 하루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이 타블로 씨의 딸 또 하루를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만 생각했구나. 네. 자, 그럼 뒤쪽에 보시면요. Friday. 하루가 나왔죠? November 14th. 11월 14일 금요일. 하루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럴 땐 all day인 겁니다.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할 만한 단서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ll day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B번과 요거 D번이죠. 네, B번과 D번입니다. 네. 요 두 단어가 정답이 안 되는 또 결정적인 단서를 말씀드릴게요. same은 우리나라 말로 같은 이란 뜻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이 단어는 형용사지만 거의 10중 8구 정관사 더를 수반하는 형용사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the same 항상 그렇게 많이 쓰고요. preceding 이거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먼저 선행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50년에 6.25가 발생했습니다.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근데 in the preceding year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전년도 1949년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 여러분 follow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은 in the following year면 1951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바로 그 전이란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앞에 정관사 더를 수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1월 달에 시행되었던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만 보신다면요. 이 문제가 전치사를 구별하는 문제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칸의 주변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이 fit이라는 단어가 any finger size라고 하는 이 명사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단어가 여러분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라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은 일반 전치사는 안 되겠죠. 바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성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알고 봤더니
이 to라는 단어는 전치사 to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to도 있었습니다. 한 단어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전치사라는 이 집단 속에 잠입수사를 들어간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전치사처럼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픈 오랜만이에요. 네. 아유, 저 전치사 투입니다. 뭐 웃으면서, 그죠? 알고 봤더니 투부정사에 그 투가 들어왔는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동사 원형의 앞에 놓였다는 거. 그건 여러분 다른 전치사와 달리 투부정사의 투만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투라는 단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셨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투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투, 전치사? 이게 아니죠. 혹시 부정사 아니야? 이게 의심하는 눈빛으로 이 투를 조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단어들을 보는 순간 해석을 결심하셨다면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일단 품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다면 해석이 조금 더 적고 조금만 해도 정답이 풀릴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이 once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thus라는 단어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A번과 C번은 접속사라는 품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접속사와 부사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뒤쪽에 보시면 or 동사라는 이 문장 성분을 취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에게만 허락된 특징인가요? 접속사에게만 허락된 특징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사라는 것은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해석 안 해도 이 문제에서 D번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4개 중에 일단 하나를 탈락시키고 3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접속사로 보셔야 되는 문제겠죠. 원인이라는 논리성은 C번이고요. 조건의 뜻을 갖고 있다면 A번이고 once, 일단 뭐뭐 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뜻이라면 once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 뜻을 갖고 기능을 아셔야 되는 건데 자, 한번 우리가 예문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wheat crop, 밀의 수확이겠죠. 특정 지역의 밀 수확이 plentiful, 아주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요번 해에는 밀이 그냥 아주 생산량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밀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뒤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게 조건인가요? 아니겠죠. 결과와 원인이겠죠. 아,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아서 요번에 밀 수확이 대박이 났네. 원인 결과라고 하는 논리성을 찾으셨다면 정답은 because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답에 해당되는 단서는 the wheat crop plentiful, where favorable 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요. because는 때문에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빠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논리성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좋은 단어 보이시죠? 그 흐름이 because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함정이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빈칸을 중심으로 뒤쪽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어떠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앞과 뒤를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앞과 뒤. 그죠? 또 역시, 요즘에 정말 핫한 걸그룹이죠. EXID. 그죠? 네. 그래서 위아래를 보지 마시고, 그죠? 양옆을 좀 보시는 습관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ID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함정은 뭐냐면, durable 이란 단어가 형용사죠. 내구성이 좋다. 그죠? 견고하다. 형용사니까 형용사 고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앞에 이 superb란 단어가 형용사고요. 여기 전치사 ove가 있어요. 그럼 전치사 뒤엔 여러분 누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 거겠죠. 이 문제는 결국 명사의 문제였습니다. 4개의 보기 중에 명사 quality. 정답은 B번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전치사 오브와 그 다음에 명사가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요게 여러분 형용사로 바뀌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예를 들어서 of use 요렇게 쓰게 되면 useful 유용한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만 써볼까요? of a value 하면은 valuable. 그래서 전치사 of와 추상명사가 만날 경우 형용사로 바뀌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명사였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명사로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원래 명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굴 만난 겁니다. 그죠? 그대를 만나고 누굴 만난 거죠? 전치사를 만나는 순간 형용사로 바뀌면서 and 뒤에 형용사와 이게 병치 구조를 이루는 문제로 바뀐 거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죠. 여러분, 전치사라는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옆에 누군가 앞에서 기생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agenda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안건이라고 하죠. 안건. 그죠? 안건은 또 무엇인가요? 그죠? 우리가 특정한 그 포멀하거나 오피셜한 어떤 미팅에서 회의를 할 때 오늘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목록들을 안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as a draft of an agenda 회의 안건의 일단 초안 그 문서 한 장을 보통 draft라고 하죠. 근데 이 안건과 뒤쪽에 나와 있는 이 forum이라는 단어의 관계를 전치사가 잘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안건은 그죠? 네. 무엇을 위한 안건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그것도 이 안건들은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한 안건이었을까요? 회의에서 다뤄야 될 안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이 전치사 for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오늘 회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agenda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목적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for,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됐던 겁니다. 물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for는 뭐뭐를 위해요? 안 좋죠. An agenda for an upcoming meeting. 항상 agenda for the meeting. 이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for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for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죠. agenda와 forum. 이걸 보고 나서 for를 고르는 거고 결국에는 다 외워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An agenda for the upcoming forum 이런 뜻이겠죠. forum도 여러분 회의의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자, 요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러분 요렇게 plan이란 단어는 보시면 많다는 얘기겠고요. 적다, 적다, 적다 뭐 이런 느낌이죠. 한마디로 적고 많고, 많고 적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오답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정답이 섣불리 손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이 되게 많을 때 뭐 먹지? 아니면은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 뭐 시키지? 이런 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면 먹기 싫은 것부터 지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plenty라는 단어는요. 혼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plenty of 전치사 of를 달고 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지워 주시고요. 나머지 단어들을 보니까 이 두 단어의 성격이 약간 비슷하죠. 셀 수 없는 쪽이고요. few가 들어가는 것은 셀 수 있는 쪽이에요. 뜻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를 수 있을지라도 뜻은 비슷하다고 쳐도 이게 셀 수 있는 가산 쪽과 셀 수 없는 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거 먼저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나온 단어 보세요. funding. 이게 복수명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few 쪽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결국 남은 거는 less와 a little.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석을 또 처음부터 다 할까?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길이지 마요. 그죠? 네. 단서가 있겠죠. than이 나오면 여러분 less than이 더 맞겠죠. 그죠? less than.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less는 무엇인가요? less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랑 친하다. 뒤쪽에 누가 왔다? than이 왔다. less
than. 그죠? 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둘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군대 가기 전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붙어 있다가 군대를 이렇게 멀리 갔어요. 그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떠나갔지만 둘이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있는 거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기만 보셔도 아주 그냥 짜증이 날 만한 그런 문제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ing 하나 있고요. 뒤쪽에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have pp라는 거예요. 즉, 크게 한번 묶어보도록 해볼게요. A번과 D번을 묶어보면 능동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BPP, BPP는 뭐라고 하죠? 수동태라고 합니다. 시제가 어려울 때는 항상 태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주어가 누군가요, 여러분? applications, 신청서죠. 여러분, 신청서가 접수합니까? 접수됩니까? 접수되는 거겠죠? 수동태가 맞겠죠? 그럼 정답이 일단 B번과 C번으로 압축. 정답이 섣불리 안 갈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답을 먼저 제거하시라니까? 안 돼요. 먼저 지워주십시오.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태적으로 being이 들어가 있는 거, be가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차이점이 되겠죠? 앞에 조동사 없는데 누가 감히 원형을 쓰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이 이제 B번이 된다는 얘기인데 단서가 있겠죠? at this time, at this time.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이게 아는데 이 진행형 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현재,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이 바로 at this time. 요거 보자마자 요거 볼 수 있었으면 사실 정답 고르기 쉬웠겠습니다만 능동태와 수동태, 진행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해석 문제겠죠? 여러 가지 뜻이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을 겁니다. 단서가, 그죠? 네. 인쇄된 뭐예요? 일단 인쇄가 됐다는 얘기는 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ow to install이에요. 설치 방법. 그죠? 설치 방법에 관해서 인쇄된 뭐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문서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설명서라고 하죠. 설명서를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instructions라고 하는 겁니다. instruction. 그죠? instruct란 단어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지시해주는 그런 글을 바로 우리가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조립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 우리가 뭐 보고 우리가 조립하나요? 설명서 보고 조립하죠. 그걸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설명서라는 뜻을 쓰이게 되면 항상 복수로만 쓰셔야 됩니다. instructions라는 것이고 보통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 뭐뭇에 관한 설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뭇에 관한 설명서. 그 관한이 어디 있을까요? on이에요. 이 단어랑 여기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딱 듣는 순간 instruction 가르침, 지침 그게 아니죠. 설명서 the instructions on how to 설명서니까 이런 단어도 참 잘 어울리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새로운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있을 교육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래요. 근데 그 직원들은요. less than 1 year 1년 미만이 있고 회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들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회사를 다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쓰는지 그 전치사를 묻는 문제죠. 그럴 때 여러분 with를 씁니다. 그죠? with가 비동사 with the company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까? I have been with the company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with the company, 회사를 다녔다는 기간 얘기할 때 잘 쓴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 company, the company랑 잘 쓰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within the company. 바로 사내라고 하죠. 사내. 그죠? 사내 커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been with the company 하면 회사 다닌 기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를 뭐뭐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회사 다닌 지 얼마 되었다. 그럴 때 with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단순하게 해석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보기들의 특징을 조금 분석해 보신다면 한 단어 제외하고 무려 B번, C번, D번이 다 시제와 관련된 부사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shortly, soon의 동의어예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 미래 시제가 좀 맞겠죠. 그 다음에 the other day, 요 전날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부터 요 전날. 그죠? 그러니까 yesterday에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죠. 요 과거 시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죠? 현재를 중심으로 얼마 안 된 과거나 요 근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recently는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가 둘 다 가능합니다. 4개 중에 3개가 다 시제 문제라면 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겠죠. 현재 완료와 걸러든 건 바로 D번의 recently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네, 어때요? 이 단어들만 여러분 들어가면 해석하지 마시고 시제를 보는 능력,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부사들이 누구랑 어떤 시제랑 결합되는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A번 conveniently, 이 단어 시험에서 누구랑 결합 제일 좋죠? 지겹게 나왔다. 진짜 지겹게 나왔어요. 그죠? 혹은 뭐 situated 이런 단어도 우리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다음 문제. 자, 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Vian 씨가요. A very high performance rating after her last project. 마지막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이래로 굉장히 지금 업무의 능력이 올라간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 일 잘해. 지난번 거 이후로 아주 그냥 많이 늘었어. 그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드라마 이름이라면서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왠지 회사 생활, 그죠? 김대리 좋아. 여기는 이제 바이어니까 바대리, 그죠? 바대리, 그죠? 네, 별명 빠대리. 그럼 좋겠네요, 그죠? 네. 바대리는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될 가 뭐뭐합니다죠. 승진된 기회? 아직 찬스의 해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승진할 가능성이나 기회가 어떻다는 얘기죠? 좋다는 뜻이죠? 높다는 뜻이겠죠? 나쁜 단어 안 돼요. 무슨 리틀이야. 나머지 거 갖고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찬스란 단어, 기회란 뜻 아닙니다. 바로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승진할 가능성. 그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그 높다라는 영어를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Good chance of being promoted 하면요.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상일보 같은 거 보시면요.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기상일보에 따르면 there will be a good chance of rain or even snow tonight 써볼게요. 기상일보에 따르면 오늘 밤 비 또는 심지어 눈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근데 a good chance of rain or snow tonight 이거를 근데 오늘 밤은요 비나 심지어는 눈이 올 좋은 기회야. 이상하잖아요. 무슨 기상일보 할 때 좋은 기회가 왜 나와요? 그죠? 네, good chance 바로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해석입니다. good chance of까지 외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의 경험상은요, 그 미드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봤던 미드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였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마이클 스카필드가 막 그 문신을 사겨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께서 문신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떠날 건가요? 문신 다 하면 떠날 건가요? 그랬더니 스카필드가 There will be a good chance of that.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네, 그런 말도 있어요. good chance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답이 unlike예요. unlike 여러분 원래 닮았다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어법이 딱 하나예요. A and be alike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A와 B 둘 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바로 serious A, 그죠? 네. 중요한 요리와 casual cooks, 그죠? 바로 그 좀 가벼운 요리 둘 다. 이 제품 하나로 그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A and B alike. 그럴 때 쓰는 부사 alike입니다. 그냥 비동사 뒤에 alike라고 쓰면은 앞에 있는 주어가 서로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빈 and 이용재 are almost alike. 닮았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원빈을 제가 사실 비교 대상을 쓰다니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alike가 부사로 쓰였을 때 용법. 요즘 추세 뭐예요? 하나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품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이건 여러분들 표현법을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come loose, come loose. 이게 느슨해지다, 헐렁해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loose가 형용사죠. 근데 come 뒤에 형용사 오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 하나 정도는 아셨겠다. 그죠? dreams come true.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토토가에서도 또 우리 SAS 나왔었잖아요. 그죠? 토토가 그 dreams come true. 꿈은 실현되다. come 뒤에 형용사 오는 거 true만 하지 마시고 come loos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동사보다 come이 더 좋다는 거죠. 처음엔 괜찮아졌다가 느슨하게 돼버린 걸 우리 come loo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 표현법을 조금 먼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앞에 있는 그 타일이 점점점 느슨해져 갖고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다음 문제. 전치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리 전치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토익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막 따져서 고르는 문제가 많아서는 안 돼요. 평소에 학습을 많이 해놓은 문제가 시험 문장에서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within이라는 단어는 느낌 자체가 뭐죠? 뭐뭐 이내에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계선과 한계선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정말 잘 쓴다는 겁니다. 자, city limit이죠. city limit. 도시와 도시를 경계선을 구별하는 선을 city limit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다른 도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within의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limit.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단어가 boundary. 그죠? 네, 경계선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within을 느껴주시는 게 좀 좋다는 얘기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within walking distance of. within walking distance of something. 뭐뭐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하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전치사를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 중에 1등이 바로 within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limit, boundary,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일단 전치사와의 결합성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치사 뒤에 일단 that은 못 씁니다. 관계사 중에 특수한 것들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가 나오려면 여러분 앞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discretion, 재량이라는 뜻이죠. 야, 이거 재량껏 해.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ability, 그죠?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을 discretion이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in which, in what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이걸 해석으로 구별하면 어렵죠? 그 구조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전치사 뒤에 which가 오게 되면요. 삼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빠지는 문장 성분이 없이 뒤쪽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쪽에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뭐가 하나 빠져요. 뭐가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빠진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what과 which가 전치사랑 만났을 때 차이점인 겁니다. 그러면 you, do 목적 없죠. 그래서 what인 거예요. 관계 대명사들 자체가 여러분 원래 기능어예요. function word입니다. 아니 근데 기능어로 태어난 애들을 왜 해석으로 고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능이에요. 구조적인 차이점을 갖고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명사의 의미 구별 문제가 되겠죠. 자, 샌드라 애퀸즈라는 사람은 텔사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죠? 네. 이 사람은요. 특별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화상회의를 열 거란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discuss the urgent needs.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주 지금 심급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broaden the blank of its electric vehicle. 요즘에 사실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요. 원래 전기차 만드는 거 되게 유명한데 전기차가 여러분 아직까지 대중적이에요? 대중적이지 않아요? 아직 대중적이지 않죠. 그러면 이 차에 뭐를 많이 넓히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차가 좋다. 아, 정말 좋은데. 그죠? 환경 오염에도 정말 좋은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 이 차의 좋은 점이라는 뜻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좋은 점, 바로 appeal. appeal 다른 말로 쓰면은 사실 quality, 어떤 품질인데 quality that, 그죠? makes people, 그죠? makes people like,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만드는 그런 quality를 어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들의 매력을, 좋은 점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를 위해서 지금 회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오늘부터 어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는 하셨죠? 아, 매력, 그죠? 매력 있어? 네, 그런 뜻인 건 아셨을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제품 이름이 나왔다. 제품 이름이 나오면 그 제품의 좋은 점, 장점, 매력들을 어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통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 broaden이라는 단어를 잘 쓴다는 거죠. 과거 시험에서는 이 어필이 뭐하고 잘 나왔냐면 appeal to, 누구누구에게 어필하다라고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of 제품, 그럼 제품의 장점, 매력, 특징,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 visibility 하면요. 거리예요, 거리. 그죠? 네. 비 오는 날 앞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비저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시성이라고 하죠. 거리. 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보험, 효능 아니겠죠? 네. 효능을 확대하다라는 말도 이상하죠. 이게 좋은 점을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답은 똑같이 이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할 겁니다. 이따가 미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뜻이 다 두 가지인 다이어예요. address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trying to solve the problem.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address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하다가 아니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왔을 때 address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로 해결하다, 해결하려 하다, 해결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address라는 단어가요. 잘 나오는 단어가 address the complaint, 그죠? address the problem. 이런 단어들과 자주 나왔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도 A번이 정답이 된 거고,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 dealing with, dispose of 이런 전치사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다룬다는 뜻이죠. with 있어야 됩니다. dispose of, 처분하다, 처리하다, 버리다, of 있어야 됩니다. preserve는 뭐 하는 거죠? preserve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복잡한 문제 보존해서 뭐 하려고요? 넘겨주시려고요? 에이, 기리지 마.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이 참 잘 보셔야 될 게 단순하게 그냥 전치사의 구별이 아니라 어울림인 겁니다. not. 사실 이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정어 중에 전치사 중에 not과 친한 단어가 두 개가 사실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ot until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전 굉장히 익숙해요. 그 다음에 not without. not without. 노래 가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I can't live without you. 너 없으면 나 죽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not 나오면 until 아니 without. 이게 일단 상당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보이시죠?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가장 큰 차이점. until은 까지예요. 뒤에 시간 명사가 와야 되고 without은 시간 명사가 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단어 뭐죠? 시간 명사. not until이지. 그죠? 네. 해석해도 not until 나올 수 있어요. 근데 not과 Thursday 보고 나서 고르면 더 빨리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 단어 제가 한 번 더 나온다고요? 아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뒤쪽에 뭐가 나왔었어요? address complicated issue가 나왔었죠. 그럴 땐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ddress란 단어에는요. 연설하다는 뜻도 있어요. speak to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to의 뒷자리는 뭐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대상이 나오죠. 누구에게 연설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뒤에 보세요. work crew. 인부들, 일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죠. 인부들. 누구누구에게 말한다는 게 바로 A번의 address라는 겁니다. explain이라는 것은요. 뒤에 누구누구에게 to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행한다? conduct는 여러분 테스트, survey 그런 거 쓰는 거지 somebody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 단어가 speak to라는 단어의 동의어라는 걸 아신다면 뒤쪽에 somebody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아시는 거겠죠? address 벌써 제가 2개 나왔죠? 왜요? 어떤 뜻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2개를 한번 다 드려본 거예요. 그죠? 네,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거겠죠. 다음 문제. Kim's Office and Gardening Superstore. 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상점에서는요. no longer 더 이상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환불 안 돼! 환불 안 돼.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석해도 without이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어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 중에 하나가 누구였었죠? without. I cannot live without you. 그 노래 가사처럼 without이 나올 때 부정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영수증 없으면 환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단어가 also는 부사예요. 전치사 아니겠고요. alongside가 전치사라는 뜻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게 together with예요. B번하고 뜻은 같아요. 근데 얘는 부사고 with까지 온 A번은 전치사입니다. 요것도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시는 얘기죠. 단순하게 해석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좋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 화학의 분자식이라는 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네. 위에 거 우리 많이 봤던 거 있죠. 이산화탄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분자식 뭐죠? CO2죠. 근데 밑에 거 물분자는 뭐죠? H2O예요. 그죠? 정말 옛날에 그죠? 옛날에 그룹 이름 중에 H2O 있지 않았나? 네, 아주 옛날에 그죠? 네,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식에서 분자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결합하는 결합력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자주 나오는 결합성의 단어가 있음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conflict입니다. scheduling conflict예요. 여러분 conflict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죠? 싸우는 거? 투쟁? 아니죠. 일정이 겹친다는 것을 scheduling conflict라고 불러요. H2O는 왜 H2O인가요? 과학적으로 원래 그렇게 결합되는 단어예요. scheduling 나오면 나올 만한 단어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scheduling conflict. 일정이 겹친다라는 거겠죠. 다른 단어들 이거는 이제 violation 하면 이제 뭐죠? 위반하는 거예요. 그죠? 네. 법률 같은 거 위반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겠고요. transit은 배송이죠. 운송할 때 in transit. concurrence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concurrence는 동의하다. agree의 명사형 agreement의 동의어 concurr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과거 이것도 그 영화에서 그 예전에 어떤 영화였을까요? road trip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road trip.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가 뭐 American Pie 이런 시리즈랑 비슷한 영화인데 아주 멋있고 막 늘씬한 그 여대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그 A라는 남자애가 wow, gorgeous, wow, beautiful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강클? 이렇게 해요. 강클? 강클? 그게 뭐냐면 내 말에 동의하냐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걔가 강클. 네, 그런 장면이 또 기억이 나는데 합의하다, 동의하다.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일 때
concurrenc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edestrian workway. 보행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가 다니는 어떤 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rebuilt는 형용사.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누구죠? 부사. completely. 품사 구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0 million, $30 million 명사로 제가 도식화 시켜볼게요. 명사가 dollars고 30 million이 형용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와 명사라고 하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3천만 달러 아닌가요? 3천만 달러 이거 아니잖아. 3천만 달러 한마디죠. 명사구죠.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수식어 estimating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견적내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견적은 누가 내는 거죠? 사람이 내는 거죠. 3천만 달러라는 돈은요. 견적이 내려진 금액이잖아요. 자기가 견적을 낸 게 아니고 견적이 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견적가 얘기할 때 estimated 구체적 금액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지 마시고 저 집에 저희 거실을 좀 확장 공사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estimated $30 million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면 이 단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다음 문제. 이 문제를 해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익에서 모든 단어가 다 해석으로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 다 형용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셨다면 representative of, be commensurate with, independent of, critical to, 뭐뭐에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어떤 보이십니까? to 보이시죠? 그래서 critical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성격을 많이 아시면 해석보다 더 빨리 고를 수가 있어요. 뜻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금년의 마케팅 캠페인, 금년의 어떤 광고가, 그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광고는 소비자들을 끌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critical to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 critical이 of랑 붙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하지만 나머지 형용사들도 친한 전치사들 붙여서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representative of, 뭐뭇을 대표하다. commensurate with, 경력에 비례한다. 뭐죠? 월급은 경력에 비례합니다. 그럴 때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independent of, 뭐뭐에 독립했다. 독립적인. 그죠? 네. 다음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색다르게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정답이 미리 relativelly인 걸 알고 설명드리면 이게 잘 보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한국말만 아는 거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저 단어를 아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단어 앞에 써야 이게 맞는 거겠죠? 상대성이라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rich, poor.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 old and new.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요. large와 small. 사람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적, 상반된 단어들이 나올 때 쓰는 단어가 relative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이 300억을 가지고 있어요. 300억. 그럼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300억이요? 뭐 부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 이재용 뭐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대비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건희 회장이 딱 왔어요. 상대적으로 껌값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나온 단어 new, old, poor, rich, large, small.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대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나왔을 때 쓰는 단어가 relative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울림이 있죠? 그 다음에 A번에, 그죠? haphazardly 하면은 닥치는 대로, 그죠? unplanned, 계획된 게 없어요. 그죠? 야, 닥치는 대로 그냥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또 이 단어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서 정답 고르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단어 쓰는 경우 아시겠죠? 네. 제 얼굴이, 그죠? 네. 잘생긴 얼굴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근데 연예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 정말 좋다. 그죠? 네. 다음 문제. 요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Simon was named. 사이먼은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대요. 근데 임명된 시점이 언제죠? 잘 보세요. 여기 과거 시점이에요. 여기에 was named가 됐어요. 자, 부사장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이먼입니다. 네, 부사장 됐네요. 과거에 임명됐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은 원래는 personnel director였어요. 인사과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부터죠? 2005년부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personnel director는 vice president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 여기가 2005년이었겠죠. 그리고 부사장이 된 시점이 과거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까지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서 과거까지 그거 우리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 않나요? 답은 헤드빈이죠. 여러분들이 since만 나오면 무조건 여기를 고르시는 성격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도달하면은 그것은 현재 완료 맞습니다만 과거 2005년부터 부사장이 될 때까지를 얘기한 건 과거에서 과거까지잖아요. 그거는 헤드빈이 더 맞는 거겠죠? 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죠. 다음 문제. 한 회사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사업용과 학습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바로 이 specifically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특별히. 다른 말로 especiall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특별 제작이라는 말 많이 쓰죠. 특별 주문. 그죠? 다른 용도, 그냥 일반 용도가 아니라 특히나 얘네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e designed specifically for 뭐뭐를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특별 제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죠? 네, 아닙니다. 특별하게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음 문제. 태고르는 사람의 이메일을 컨설트 해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look for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야 저기 12월 24일 날짜로 된 이메일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봐. 컨설트에는 찾아보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ult dictionary 사전 찾아봐. When you meet a strange word in reading 독해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땐 consult dictionary 사전 찾아봐. 컨설트는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시간과 날짜를 그죠? 시간과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저기 요번에 분기별 회의 있잖아. 그거 어디서 언제 해요? 그걸 몰라? 사람 말이야. 저기 날짜 24일 날짜로 된 거 이메일 한번 찾아봐. 거기 있으니까. 모르는 걸 알아본다는 뜻이 바로 determine인 겁니다. To find out something이에요. 모르는 걸 알아보려면. 몰랐던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려면 이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determine이 결심하다, decide 그런 뜻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내다, 알아보다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뭐예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 있는 단어가 자주 출제되죠. 근데 왜 언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만 고집하실 거예요. 그죠? 네, 안 됩니다. inquire about 네.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그죠? 네. 다음 문제. 자, 힐튼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나 숙박업소 이름일 것 같아요. 힐튼 들어가면 다 그렇잖아요. 호텔이네요. 단골 손님들에게 20% 할인을 제공한대요. 근데 여러분 힐튼 그 플래티넘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주.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체인점은요.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죠. 할인을 해준다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다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everywhere. 이게 바로 부사로서, 그죠?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지점을 다 가리키는 말이겠죠. everywhere. 근데 여러분들 헷갈렸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elsewhere겠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어디를 갔는데 여기가 문 닫았어. 그러면 야, 딴 데 가, 딴 데. 딴 데. 그냥 another place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그 음식점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동네에는 저희 동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이 이간의 순댓국입니다. 이간의 순댓국. 이걸 보고도 사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이게 김간의, 이간의 그런 뜻이 있고 이를 가네. 그죠? 아주 순댓국이 이를 가로 아주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간의 순댓국.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인데 문이 닫은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들 데려가는데 오늘은 쉽니다. 여기 말고 야, 딴 데 가자. 한 지역 말고 거기 말고 다른 데란 뜻이 바로 elsewhere란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죠? everywhere 쪽으로 가야 되고요. wherever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다 나와야 될 때 쓰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죠? 네. 리차드 막스의 노래 중에 있죠. Right here라는 뜻인 Right here waiting for you. 그 노래 아시죠?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노래 있죠. 네. 주어 동사 와야 돼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다음 문제. 품사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봐도요. 여기 박물관에서 탈 수 있는, 여기 박물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여기 있는 단어가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뒤에서 또 잘 꾸미는 형용사로 유명한 단어가 available이죠. available, ABLE, IBLE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원래 명사 뒤쪽에 잘 와요. 그리고 다른 단어와 같이 결합돼서, 그죠? 요 박물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available from. 명사 꾸미는 거 무슨 분사예요?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뒤에서 잘 꾸민다는 겁니다. 그죠? IBLE, ABLE 그런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 그건 뭐죠? Are there any rooms available? 빈 방 있어요? 그 다음에 딴딴따라단딴따라단 Mission Impossible 그런 단어 뒤쪽에 잘 와요. 알겠습니까? 네. 알아두시고요. 형용사가 뒤쪽으로 간 케이스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133번. 요즘 문제. 그죠? 여러분 12월 2014년도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죠. establishment라는 문제하고요. establishment 요거에 대한 의미적 차이점을 약간 곁들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establishment 설립 이게 불가산으로 설립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s가 붙게 되면 설립된 것들 기관이나 단체 등을 얘기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런 뜻도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purchase란 단어가요. 불가산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명사로 구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s가 붙게 되면은 구매된 제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cosmetic 요거까지 붙었다면 화장품을 얘기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all까지 붙었다면 all 모든 구매란 말이죠. 구매된 모든 화장품 purchases 제품의 뜻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가산성이 있고요. 행위를 얘기할 땐 불가산으로 가는 그런 명사들이죠. 아까 나온 것처럼 establishment, establishment, purchase, purchases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동사는 전치사와 한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죠. live in, depend on 이런 경우처럼 오늘 문제도 with랑 친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coincide with 하면은 영어로 쓰면 뭐가 될까요? To happen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뭐죠? 한 호텔에서는 그랜드 리오프닝입니다. 재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호텔이 공사해서 다시 재개장을 했어요. 그죠? 그 행사 하나 나왔어요. 뒤쪽에는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행사들이 있어요. 그때 딱 맞춰서 띵 같이 개장을 하게 되면 문화 행사 보러 왔다가 호텔 묵어, 호텔 왔다가 묵어. 이거를 지금 둘 다 같이 동시다발로 하려면 with랑 친한 단어 coincide with가 되는 겁니다. compete도 with가 되긴 합니다만 경쟁하다는 뜻이죠. 호텔이 경쟁하다 다른 호텔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compete with예요. 그죠? deliberate 하면 뭐죠? 심사숙고하다. 그죠? 네. To think about something carefully. 그죠? 심사숙고하다.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죠. 이거는 뭐뭇에 대해서. 그죠? For an hour.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죠. 뭐뭇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 그죠? 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심사숙고하다. 그죠? deliberate. deliberate이죠. 동사로 쓰일 때는요. 네. 자, 그래서 coincide with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다음 문제. 요거 2015년 1월 달. 그죠? 2015년 1월 달. evolve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진화하다 또 진화하다. 그죠? 네, 물론 진화하다라는 뜻이 이 진화론에 있어서는 evolve의 뜻이 진화라는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인류의 진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원숭이들, 그죠? 막 진화론에 따르면 원숭이였다가 점점점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역사책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죠? 네. 원숭이들 섰다가, 그죠? 딱 또 다른 사진 나오고, 그죠? 나오고. 그 이볼브라는 뜻으로 토익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토익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그러진 않겠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일단 to develop 작았던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nge예요. change a better situation.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점 좋은 상태로 변하는 그런 거. 그 진화한다는 거 하죠. 그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 많이 보면은 걸그룹이라든지 예전, 그죠? 하이틴 스타들이 이제 요즘에 들어서 그 모습 보면요. 옛날보다 진짜 사람 많이 나아졌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volve인 겁니다. 그럼 이게 변화하다는 뜻이에요. 변화할 때 제일 잘 붙는 전치사가 뭔지 아세요? into예요. 원래 변화, 뭐죠? 뭐 있습니까? convert, change 이런 단어는 다 into거든요. evolve into가 그런 겁니다. 미스 김 많이 진화했네. 많이 진화했어. 그럼 이 문제가 뭐예요? 자, 1998년에 설립된 로드릭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는요. 주요 화학 제조 업체로 지금 진화했다, 많이 성장했다, 발전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evolved into, 물론 enter into 있어요. enter into. 그건 뭐죠? 시작, 개시. 예를 들어서 I entered into my first business. 내 생애 첫 사업을 시작했어.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enter into는, evolved into는 진화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고르는데 항상 이 두 개의 형용사, 분사의 형태가 나오면 답은 항상 C번밖에 안 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demanding은 무슨 뜻이냐면요. needing, 뭐 필요로 하는 겁니다. A lot of hard work.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을 demanding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우리가 공중파, MBC, KBS 아니니까 써도 되겠죠. 빡센. 나쁜 말인가요? 빡세다는 말이? 빡센 말 나쁜 말이죠. 빡센이에요. demanding이에요. 그죠? 김대리, 가서 복사 좀 한 100부 해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김대리, 가서 찌라시 좀 돌리고. 예, 알겠습니다. 김대리, 오늘 12시까지 야간에.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어? 디맨딩 job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보여드릴게요. credit card, check, bank transfer. 지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payment plan이 나왔죠. payment plan. 지불을 어떤 걸로 하실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근데 하나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습니까? 세 개가 나왔습니까? 선택권이 주어지죠. 선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여러분 which예요. which. 그죠? 근데 이제 of which라는 단어는 토익에서는 항상 이렇게 쓰죠. one of which, both of which. 수량 표현이 있을 때 그때 보통 자주 쓰고요. C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선택권들 여러 개 있죠. 아무거나 그들 중 아무거나 편리한 것으로 네가 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whichever.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저는 항상 사후 조치가 되게 중요한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whichever, 알았어.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A, B, C 혹은 A, B, C, D 중에 선택의 폭이 나오고 그들 중에 아무거나 너에게 좋은 것. 이 구조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죠? 네. whichever. 그리고 이건 선택의 느낌도 없어요. of which는 선택 느낌 없고 whichever가 선택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whether는 두 개죠. 두 개. 그죠? 선행 관계대명사도 아니겠고요. 다음 문제. claim for.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분실물 신고 접수하시려면 claim 신고할게요. 탄원서 넣을게요. 왜요? 이거를 대상으로. claim for 하면은 something을 위한 신청이란 뜻인 겁니다. 그죠? claim for. 이거 for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네, about 아닙니다. claim for. 알겠죠? claim for. 파일도 동사 잘 알아두셔. 파일의 클레임이 신청, 분실물 신청 접수하는 거.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작성해서 내는 거 있죠? 그걸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claim for. 다음 문제. 139번. 이 문제도 나왔을 때 당시,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먼저 알아두세요. otherwise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기가 막히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사용된 뜻은요. 가장 최근에 otherwise가 나왔을 때는요. 이런 겁니다. 요즘에 한번 비유하면 또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요즘에 많은 토익하면 막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막 그 인터넷에서 막 자주 막 광고를 뜨고 막 그죠? 네. TV 키면은 나오는 어떤 그런 거. 야, 그런 데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대. 무조건 광고 많은 데가 좋은다고 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성적 오른 애들에 대한 말은 별로 없던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듣고 남들이 생각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할 때 쓴 말이 otherwise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은요. get re-elected as a mayor this year.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이번에 시장 되겠지 뭐. 근데 시장도 다시 재선될 거야, 재선. 근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결과들은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재선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그게 바로 otherwise. 그럼 구조 잘 보세요. 주어 동사 컴마 딱 찍고요. but 혹은 otherwise but을 쓰고 but이나 지금 even though 쓰고 맨 마지막에 otherwise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에 대한 예측 결과는 그와 다르다. 주어 동사 컴마 but 혹은 even though 주어 동사 otherwise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들려갈 때 드는 이 구조의 틀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일단 venue and catering company because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출장 뷔페 업체랑 그 어떤 행사 장소를 사전 예약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고를 만한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많이란 단어 뭐 있습니까? many와 much가 있겠죠. 근데 셀 수 있는 단어가 are. 그러면은 many밖에 안 되겠죠. much는 불가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묻는 건데 이 many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 항상 요렇게
복수명사 앞에 오는 그런 형용사, 한정사로서만 보셨다면 man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명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량 대명사. 그거 모르셨었죠. 그죠? 네. 이 many도 사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그죠? 많이. 그죠? 네.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그죠? 많이 먹어, 많이.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많이. 예, 그래서 이 단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대명사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many are 이런 구조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자, part 6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art 6는 흐름을 잘 타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이름을 모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네. 자, please send us your current catalog. 자, 제품 안내서하고요. 가격 리스트 좀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거? 스키잉, 그죠? 스키잉 이퀴먼트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그죠?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어린용과 성인용에 있는데 그거 말고 무슨 용, 그죠? 일단 명사들, 복수명사, S 들어간 거죠. professionals. professional이 여러분 전문가라는 뜻의 명사가 있어요. 거기다 S를 붙인 거. 전문가용으로. 이거 복수명사인 거 아시죠? 복수명사. 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유아용하고요. 성인용하고 전문가용이요. 이런 뜻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인가요? 스키 용품을 담당하는 기관에다가 샘플하고 카탈로그 같은 거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7 neighboring towns, 주변 인접해 있는 7개의 마을에는요. 우리 뭘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점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지역 이름까지 얘기했으면 branch, 지점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tributary는 뭐죠? 강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river나 stream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지류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연결어 문제죠. 오늘 아까 뭐 했어요? 아, 저기 스키 담당하는 그 업체 아닌가요? 아, 저기 카탈로그 좀 줘봐. 괜찮네. 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Please indicate whether you will allow us a special discount. 근데 마지막에 뭐죠? 싸게 안 돼? 싸게? 아, 싸게 해주면 우리가 주문할게. 싸게 해주면 주문할게. 그것을 조건으로 거는 게 뭐죠? In return. 담례로. 싸게 해주면 우리가 담례로 주문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장된 최소한의 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싸게 해주면요. 최소한 내가 200개, 최소 200개를 주문할게. In return은 항상 앞에서 뭘 해주면 그것에 담례로 뭘 주겠다는 말 그대로 return이에요. 알겠습니까? In return.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Beauty and the Beast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그죠? 네. She offered him a single rose in return for shelter from the bitter cold. 그죠? 네. 한 노파가 장미를 건넸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죠? 하룻밤만 좀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나와요. 이게 return, in return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룻밤 묵어게 해달라고 하고 장미 주는 장면. 그게 in return입니다. 아시겠죠? still은 약간 however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연결어 중에서. 자, 그래서 B번입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무엇이죠? 스키 업체의 가격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안내를 먼저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있는데 할인만 좀 해준다면 우리가 최소한 몇 개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구매 관련 레터가 됐던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Starway. 한 업체에, 저희 업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나 동봉을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동봉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뒤쪽에 나와 있겠죠. 동포 안에다 내가 뭘 같이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뒤쪽에 보시면요. cost. 그죠? 네, cost. 돈에 관련된 거죠. 돈에 관련된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견적이라고 하죠. 견적 다른 말로
estimate이란 명사도 있습니다만 quot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네, 견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quotation 마크 할 때 그죠? 네, 인용 마크 그것도 있지만 견적이라는 뜻이 토익에서는 더 적절하겠죠. 자, 견적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치사 문제 나왔는데 전 세계 인류 그 마케팅 업체 중에 하나인 우리는 항상 여러분 동격 처리할 때는 as를 쓰셔야 됩니다. as는 동격이에요. 뭐뭐로써. 근데 like는 뭐죠? like는 비슷하지만 동격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주어가 용재예요. 용재. 저죠? 용재 looks like. 그죠?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제가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좀 많이 들어갔고 요즘 화제 인물 한번 적어볼까요? 네. 바비킴. 그죠? 여기 수염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좀 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랑해. 사랑해. 네. 요즘 좀 또 사건 때문에 좀 잠깐 자숙 중에 계시는데요. 용재와 바비킴 닮았대요. 닮은 거는 닮은 건데 똑같은 건 아니죠. like는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as는 동격이고요. 그래서 as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의 마케팅, 그죠? 직접 마케팅을 하는 업체 중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연결어로 as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동사 갖고 장난치고 있으면 as well as 양쪽의 형태 같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양쪽의 형태 어디 있습니까? to custom build. custom build가 여러분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 맞춰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nsure 정답이 되는 거겠죠. as well as는 양쪽의 형태를 맞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 2월 8일 시험 대비로서 또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과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같이 실어봤는데 아마 평소에 푸셨던 것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쉬운 건 더 이상 안 풀어도 되거든요. 틀리는 문제들 위주로, 나올 만한 민주들 위주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 토마토 클래스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시험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예상 특강의 이용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